오늘 새벽에 이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14%, 메타가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런 걸 봤는데 실적도 실적인데 사상 처음으로 또 주주환원책,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불어져 나와야 주가가 정말 탄력 있게 오른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실적 우리 테이버 고수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메타랑 아마존 그리고 애플까지도 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기업 모두 다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타와 아마존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실적 예상치를 확실히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한 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최초로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간에서 14%가 아닌 15%가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네, 1%가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대량의 해고를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쵸. 대량 해고를 발표하고 난 뒤에 EPS가 원래 0.8달러 정도 이제 예상을 했으나 이번에 1달러라고 하는 무려 25%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현재 시간에서 7.11% 정도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22년, 23년도에 이제 여러 군데 지분 투자를 하면서 EPS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던 그런 부분을 오히려 깨 부수면서 2021년 EPS 대비로 좀 더 성장폭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걸 알았던 기업들 있고요. 또 뭐 애플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볼 거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의 그 배경 안에는 AI 이야기가 가득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뭐 여러 종목군들이 뭐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였지만 네. 뭐 그때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뭔가 점프업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결국 AI 시장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런 대형주들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여전히 이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주목했던 소위 온디바이스 AI가 얼마만큼 과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AI는 어차피 대형사 중심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뭐 MS 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천하통일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애플 정도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테슬라 정도가 또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정도가 변수이지 나머지 업체들은 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즐기시면 되는데 그러면 신규 매수에 올라타는 것은 언제쯤 하면 되느냐를 이제 뭐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이미 올라타지 않았으면 지금에 와서 올라타는 것은 지금이 고점은 아닐 수 있으나 네.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또 잔인하게 떨어지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I는 이제 시작 아닌가요? AI가 이제 시작이지만 돈을 그렇게 폭발적으로 벌고 있나?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못벌 줄 알았는데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벌 가능성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언코 상관없이.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AI 하나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비용이 많다.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인데 이걸 공짜로 제공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유료 버전 일은 있잖아요. 유료 버전. 그 유료도 제가 보기엔 너무 싸다. 아. 그래서 B2B 버전으로 정말 비싸게 쓸만한 서비스는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 FSD가 말은 많지만 그거 쓰려면 1,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의 가격을 내야 B2C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그 가격은 당연히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는 안 하시는 게 낫다. 네. 오히려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AI로 돈을 못 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투자 대비로 적다라는 거는 팩트인데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뜯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B2C를 상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플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다른 점은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B2B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이미 10% 이상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서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역시도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이런 이제 좀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애저가 전년 대비 30%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라는 것은 데이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전히 빅테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은 빅테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얘기하려면 아마 두 분이서 할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시간 되시면 오늘 밤에 월가월부에 좀 출연하셔서 두 분 열띤 토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우리 국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이버 또 오늘 카카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변형일 교수님, 네네. 와 네이버가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 이제 갑니까? 오늘 상승은 일단 뭐 실적 관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지금 사상 최대 매출액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익단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은 카카오가 좀 다른 측면이 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이버 5.4% 정도 좀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로 좀 6%대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종목의 어떤 접근 관점에서의 모멘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가 좀 있죠. 일단 뭐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 SM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매각 이슈, 카카오뱅크의 향후에 뭐 대주주 적격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장기 모멘텀 안에서는 사실 이 모멘텀 훼손 관점에서는 수급이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는 반면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 실적 배경 안에서의 흐름들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포시마크의 이 인수 이후에 관련된 어떤 연결 실적 반영에 따라서 지금 이커머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네. 서치 플랫폼 부분도 실적 반영은 좀 됐지만 기대했던 뭐 생성형 AI와 연동되는 B2B 매출이 과연 얼마만큼 더 확장됐을까 이 부분은 단기 4분기에 우리가 좀 반영 효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네. 올해 상반기 안에 대한 1분기와 뭐 2분기 실적 추이를 좀 더 보고 확장성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다만 콘텐츠와 클라우드 부분이 좀 적자로 좀 전환됐다. 이 사 부분은 우리가 뭐 웹툰 부분에 대한 성장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감으로만 좀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4분기 안에서는 이익 감소 효과로 좀 작용을 했다는 부분. 여기서 클라우드 부분이 1분기 이후에 어떻게 좀 수익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가 이 네.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뭐 기술적 분석 상에서도 지금 과매도권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단기간 22만 원은 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20만 원 선을 하회했다가 오늘은 갭 상승하면서 실적과 함께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네이버고요. 오늘 카카오가 탄력이 더 좋죠. 6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6만 2천 원 선까지 좀 근접했었던 카카오의 주가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금 밀렸는데 오늘장 6% 가까운 반등 보이며 5만 5,800원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일단 실적은 네이버가 좋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 둘 중에 고르라면 어떤 기업을 고르시겠습니까? 둘 중에 고르기보다도요. 네. 우리가 앞서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PBR이 1.4 정도 1.4배, 카카오는 한 2배 중반이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치가 최근 3개년, 4개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15%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1년, 2년 동안의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최근에는 횡보 내지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플랫폼 관련주들의 PBR이 1.4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한 기준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보통 플랫폼 관련주는 시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3배 내지는 4배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저 PBR 관련주를 찾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1배 미만의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1배 이상이어도 이 플랫폼 관련주 내에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저 PBR 종목 관점으로의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럼 보십니다. 이 기업들은 부채가 뭐 이렇게 많거나 뭔가 네.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단점은 없나요? 부채비율이 굉장히 그리고, 낮죠. 그 배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서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핵심적인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 관련주들, 유통주들,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흐름에서의 시장 주도형 종목의 저PBR 종목으로 접근할 때는 네이버, 카카오도 같은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한 요인은 플랫폼 관련 법이 있었죠. 네. 이 관련한 그 부정적 그 지점에 주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 번 하락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구글 실적 악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더 하락하는 현상에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주가가 기본 주가 수준에서 이탈했죠. 그럼 싼 지점에서 흐름이죠. 관심 지금은 가져도 되죠. 사도 될 만한 당연하죠.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이야기와 함께 오늘 네이버 더불어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바닥 찍었다. 김종일 고수, 네이버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변효인 고수, 대형주 수급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주의 추세의 전환이 전망된다. 네이버 고수, 구조조정 더하기, 이익 증가 더하기, 환원 확대는 주가 상승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